네,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8월 7일 금요일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자,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참사로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요, 이 성난 베이루트 시민들이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이 참사 현장 방문 때 이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는 그런 영상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또 자기네 장관이 거리에 나오니까 시민들이 물병을 던지면서 혁명을 외치는 상황도 있었고 말이죠. 그동안 정부의 실정에 쌓였던 국민들의 분노가 이번 참사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 외신은 분석하고 있더군요. 자, 베이루트 참사 얘기가 나온 만큼 저희가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포맷과 이런 참사를 다룬 방송 내용 사이에 일부 표현, 특히 관전 포인트라는 단어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그런 고언들 언제나 저희는 경청을 할 것이고요. 잘 새겨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소개해 올리죠. 먼저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 전원 사이. 예, 다음은 환강댐 무단 방류 유감 표한 문 대통령. 마지막 인종차별이냐 단순 패러디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그리고 어제 방송 시청률과 함께 이 310 중계석 시작하죠. 자, 오늘 제 옆에는 강찬호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 주 휴가시라면서요? 네, 이제 뭐 8월 중순에 접어드니까 예. 꼭 휴가를 가야 될 것 같아서 갔다 옵니다. 네. 그럼 가시는군요. 혹시 저 이게 영원한 휴가를 저에게 보내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딱 일주일만 딱 일주. 그 다음 주만 제가 부득이 쉬고 꼭 복귀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부탁했던 거 안 하십니까? 아까요? 예. 이거 말인가요? 네, 저 좋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시간은 짧고 할 말은 많고 그럼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 전원 사의 표명입니다. 오늘 오후 점심 막 지나고 나서 갑자기 청와대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죠. 정말 다들 깜짝 놀랐는데. 기자들 정말 바빴어요.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이거 웬 날벼락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긴 말 할 거 없습니다. 첫 네. 번째 현장 청와대로 바로 네. 가보시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워낙 갑작스러웠고 이게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괄 사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예. 좀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이냐? 도대체 배경이 뭐냐? 지금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사의 표명의 이유는 뭐라고 봐야 일단 될까요? 강미석 대변은 그 최근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종합적이다. 종합적. 그게 그렇다면 부동산 이슈일 확률이 좀 높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근데 종합이라고 표현할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뭐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전국을 달구고 있는 건 뭐니 해도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22번째 대책까지 나왔는데 예. 금주에 오히려 전세값이 더 올랐어요. 지금 서울의 경우가 0.17% 더 올랐고 이런 가운데 전세 매물이 풍기되는 상황까지 있어서 또 23번째 대책 언제 나오냐 이런 이제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거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이 종합적 상황에 들어있다 이렇게 거기에 다 보겠습니다. 함의가 들어가 있겠죠. 네. 자, 일단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이렇게 6명인데 자, 보통 뭐 사표가 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뭐 반려하면서 다시 한번 좀 심호흡을 가다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강 의원님 그렇다면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 보여요. 일단 우선 강기정 정무수석은 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분은 뭐 다음번 이제 지방선거 광주시장에 나가려고 예, 예. 원래 지역구 광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나가고 그걸 준비하겠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박수현 예.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신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다른 분들 예를 들어 윤도한 아까 그 뭐죠? 소통수석. 죄송합니다. 소통수석. 저는 보통 그 이제 홍보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통이라는 말씀이 안 나오는데 저 윤도한 수석 그다음에 이제
그 김건성 사회수석, 예. 그 이런 분들도 다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했고 예. 또 업무상에도 논란도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나갈 때가 되지 않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좀 몇 명이 이제 그 교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노영민 비서실장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워낙 대통령의 이제 신임이 두텁고 그렇죠. 또 지금 대통령이 이제 지금 상당히 이제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예. 좀 상당히 힘겨워지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측근을 좀 쓰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이 김조원 민정수석입니다. 아, 그 얘기는 네, 잠시 다시 후에 보죠. 네, 하기로 네, 네, 하고요. 네. 자,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해 운영위에서도 국회 운영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시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 그 누구도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자, 이럴 때 저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자, 일단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네. 언제쯤 그 반응이 나올까요? 아직까지 뭐 대통령의 반응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만. 없습니다. 다만 이건 상의를 하지 않고서는 솔직히 저 사표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 비서실장, 민정수석 다 중요하죠. 이런 예. 수석들이 일괄 사표 낸다는 이런 그 모습 자체가 이 정부 들어서 처음입니다가 그러니까 예.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됐다. 추측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날짜가 또 금요일 오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끼어 있다는 점에서는 대통령이 조금 시간을 갖고 숙고하는 이제 아하.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그렇겠네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네. 이제 뭐 강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단 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다의 이 종합이 만약에 정말 부동산 문제 때문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 김조원 민정수석 말입니다. 아, 그렇죠. 지금 사실 만약 부동산 이슈라면은 저는 김조원 민정수석 이번 그 하여간 일괄 사표의 핵심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2억 원을 더 불러갖고 이제 그 두 개가 다 강남권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잠실에 있는 아파트 43평형인데 123평방미터죠. 이거를 원래 원래 시장 가격은 약 20억 원 정도로 보이는데 2억 원을 더 붙여서 내놓은 게 이제 문제가 됐고 네. 또 문제가 되니까 다시 그걸 걷어들여 갖고 지금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이냐 하는 마당에 또 청와대 관계자는 이걸 해명한다면서 이거는 남자들은 부동산 거래를 잘 몰라서 이런 그 거다. 얘기도 예. 잠시 후에 네, 할 그런 텐데 얘기를 해서 말이죠.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부러 가격을 높게 내놔서 안 팔리게 하려던 거다. 네, 팔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세보다 2억, 뭐 최고가 뭐 한 4억을 더 불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이게 만약에 그러면은 정말 안 팔거나 아니면 계속 아파트 값을 띄울 생각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이게 지금 그 드러난 모습만 보면은 솔직히 그 가격이 되면 팔고 그 가격이 될 때까지는 안 팔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다른 수석들하고 비교가 돼요. 다른 김혜숙 인사수석 같은 경우에는 매주 지금 1,000만 원씩 값을 올려가면서 계속 팔려고 값을 내려가면서 죄송합니다. 내려가면서 이렇게 지금 팔려는 김혜숙 노력을 했고 수석은? 예, 그리고 또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 서초 집이 문제가 되니까 예. 결국 금매로 내놨다는 금매로 건데 내놨죠. 금매란 말 자체가 낮춰서 예, 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올려서 낸 데다가 문제가 되니까 또 이제 걷어들이는 모습을 보여서 참 지금 자, 안 팔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얼핏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 청와대의 해명 말이죠. 그렇죠. 예. 자, 이 청와대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뭐 일부러 값을 높게 내놓거나 할 일은 없을 거다. 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시죠. 이 김조원 수석은 애초부터 청와대 이 다주택자 매각 권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저희가 좀 재연을 해볼 텐데 제가 노영민 비서실장을 하고 좋습니다. 위원님이 김조원 네. 수석을 한번 해보시죠. 네네. 자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다주택 참모들은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처분하세요. 아니 왜 당사자들하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합니까?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판다고 집값이 안정되겠습니까? 이분은 경상도 분이십니다. 그렇죠. 네. 저기 그렇죠. 네. 예. 자 아무튼 이 노영민 실장도 반포집을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였던 청주집을 팔기로 결정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는데 이렇게 또 청와대에서 안에서도 투닥거리고 뭐 약간 좀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청와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약간 좀 신뢰가 안 간다.
아니 사실 국민들이 집 팔라고 한 적도 없어요. 이분들 스스로 특히 청와대 이제 우리 비서진의 수장인 노영민 비서실장이 나서가지고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다 판다고 국민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청와대 비서진 중에서도 사실 공직자 기강의 최고 책임자가 김주원 민정수석입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집 팔자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팔고 제일 먼저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는 수석이 어떻게 보면 김주원 수석인데 이분이 가장 보면은 좀 반발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반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인 데다가 이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흘러나온 얘기입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노 실장과 김 수석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그것이 이번 일괄 사표를 내게 된 배경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이런 것이 지금 청와대 수식통의 그런 전언입니다. 그런 뭐 해석도 나오고 네, 그런 얘기 나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 김조원 수석의 이 잠실 아파트 관련해서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 그렇죠. 앞서 하시려다가 많은 그 얘기 예,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게 지금 또 논란이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부동산에 내가 팔아달라고 내놨는데 내놨고. 직접 내가 가격을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김조원 수석이 그렇게 2억 원 올려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네. 그거잖아요. 통상 부동산 거래를 그렇죠. 할 때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건 물론 청와대 고위 관계자, 다른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김 수석의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좀 심하죠. 이게 지금 예. 누리꾼들이 아주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여성이 지금 땅 투기꾼이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부인이 민정수석 부인이 그 시가보다도 2억 원을 더 높게 불러가지고 성차별적인 예, 당연히 성차별적인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 정부 특히 청와대 분들이 이렇게 난처한 경우에 아내한테 탓을 돌린다는 비난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 건물 매입이 논란이 되니까 이게 나는 몰랐고 사실 아내가 샀다라는 이런 나중에 이제 글을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누리꾼들이 내가 샀다라는 말을 저렇게 돌려서 한 거 아니냐라는 비아냥이 나올 만큼 그때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난처한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오히려 아내가 했더라도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얼마 전에 또 뭐 그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성차별적인 뭐 발언으로 이낙연 의원도 약간 조금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죠. 그때 저 놀랐어요. 뭐 남자들은 출산한 경험이 없어서 철이 없다. 네. 이런 강연을 하셨는데 아니 출산 경험이 없는 거는 출산하지 않은 여성도 많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물론이고 출산하지 않은 여성도 다 철이 없는 여성이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이거, 이낙연 의원은 바로 당일 네. 또 사과를 하면서 수습을 하긴 했었죠. 자. 일단 노영민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사의 표명 상당히 이번 주말 말씀하신 대로 고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언제쯤 나올까요? 일단 저는 주말은 거쳐야 되겠죠. 일단 주말에 거쳐야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인사가 의미가 있으려면 일요일 오후에 발표하는 게 가장 시간 순서랑 맞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자 일면 톱 기사 신문들 예. 쫙 나가고 일종의 청와대가 뭔가 일신을 한다. 뭔가 이제 새롭게 어떤 그 개혁 드라이브나 국정 드라이브를 한다. 이런 네. 인상을 주려면 다음 주 초 딱 그때 가는 것이 좋죠. 하루 2, 3일 정도 숙고의 시간을 갖고요.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현장이었고요. 다음 현장은 현장 지도에 나선 남북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드라인 보시죠. 남북 지도자 현장 시찰, 교류 텔레파시 통했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에도 피해가 상당하다는데 그 수해 현장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찾았다고 합니다. 북한으로 가보시죠. 전당 전국 전민이 큰 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우리나라에서는 7월 말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8월에 들어와서도 전반적 지역에서 연일 무더기 비가 내려 일부 지역들에서 침수 현상들이 나타나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15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못지않고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4일까지 사이에 435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비가 오면 우리 발전소들이 그 수력 구조물이 물에 잠기게 되고 설비들이 또한 물에 잠기고 파손되는 이런 상태가 빚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조사는 중요합니다. 자, 뭐 북한도 지금 비 피해가 심각해 보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직접 현장 시찰을 갔었죠. 이게 지금 황해도에 말입니다. 지금 700채 내지 800채가 침수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북한 공식 발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집들이 침수가 되고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심지어는 그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몫으로 원래 배정이 되어 있는 예비 양곡. 예비 양곡. 그렇죠. 그 옛날에 이제 임금님이 구휼 양곡이라 그래서 이제
그 궁에 쌓여 있던 왜 그 쌀을 국민들한테 푸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난리가 백성들한테. 나면. 네, 큰 난리가 나면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예의 예비 양곡까지 내가 풀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데 그만큼 지금 피해가 심각하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민심을 다독일 필요가 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전략 예비군 아무래도 뭐 좀 뭐 전쟁을 대비한 물자다 뭐 이렇게 일단 이해하는 게 쉽겠죠. 일단 항상 북한은 이제 최고 수령이 국방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항상 그 최고 사령관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 사람이 이 쌀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군량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량미를 지금 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쟁 대비용 쌀을 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 북한이 상황을 전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지금 무리가 코로나까지 없겠습니다. 또 덮친 셀프 상황이니까. 봉쇄를 하고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마음까지. 자, 그런데 노동신문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예, 나오고 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는 기사만 있지 사진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저게 굉장히 사실 특이한데요. 예. 제가 그래서 그 북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김정은의 원래 순시는 당일 뉴스로 안 나옵니다. 한 며칠 뒤에 며칠 항상 있다. 나오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영상이나 사진을 잘 된 걸 준비를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예. 이 경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게 국제사회에 보여주기가 민망한 사진이잖아요. 좀 굉장히 이제 물난리 나고 뭐 이제 안 좋은 데를 간 거기 참혹한 때문에 현장. 더군다나 이제 북한이 최근까지 우리가 봉쇄는 하고 있지만 다 잘 견디고 있다. 이걸 국제사회에 과시를 해왔잖아요. 예. 또 우리가 그래서 왜 그때 쌀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필요 하기도 없다.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좀 이제 안 좋은 데를 간 거를 좀 밝힌 이제 사진으로 보이는 게 좀 민망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 예.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김정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최종 조치를 할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조금 저렇게 좀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아무튼 있습니다. 뭐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마침 어제였죠. 최근 집중호우로 수위가 급상승했던 경기도 연천군의 이 군남 홍수 조절댐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보시죠. 네. 열어주세요. 또 북한의 한강댐이 갑자기 붕괴되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쪽은 원류하지는 않고 44m까지 이렇게 잠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까지 다 검토를 해서 문제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북측에서 이제 한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우리가 군남댐 그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현재는 그게 지금 아쉽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도록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합의가 실질적으로는 좀 제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자,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이 댐 방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북한이 사실 지난 7월부터 이미 사실 물을 세 차례나 무단 방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고요. 거기가 이제 3,500만 톤에 달합니다. 저수량이. 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우리 쪽의 대형댐은 지금 약 700만 톤 정도로 해가지고 5배의 물을 지금 흘러내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물의 5배가 흘러내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임진강이 이제 범람을 하고 피해가 많이 입은 상황이니까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나선 건데 사실은 제일 먼저 이 유감을 표시한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네, 며칠 전에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했고 지금 대통령이 가장 좀 그 타이밍 보면 이제 나중에 했는데 이게 아쉽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절제된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남북 대화를 계속 이제 추진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쉽다라는 표현 정도로 이제 좀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현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대통령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북한이 다시는 좀 이런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는 점에서 그 주민들도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아쉽다라는 표현에는 뭐 많은 또 의미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하자는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그런 기조는 유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겠죠. 자, 그런데 이 북한이 이른바 북한판 보람 튜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이 보람 튜브라고 그 유튜버 우리나라 워낙 1위, 유명하죠. 그런 보람이 유명하죠. 북한판 보람 튜브라고 하는 어린이 유튜버의 영상을 새로 올렸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죠? 이게 이제 10월 지금 나오네요. 달부터요. 네, 북한이 이제 뉴 DPRK 그러니까 새로운 북한이란 이름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북한을 홍보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평양에 사는 7살 어린이가요. 이렇게 이제 출연하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브이로그 형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28개의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최근에 또 올린 동영상이 있는데 병원 갔다 온 얘기를 좀 하네요. 그래서 북한 병원을 또 이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북한판 보람 튜브 일단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잠깐 좀 네.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시죠. 뭘 쓰고 있다가 저렇게 가리네요. 엄마 편지 몰라요? 어우, 편지를 쓰고 있다가 엄마한테 걸렸습니다. 누구한테 보낸 편지? 어린이가 상당히 깜찍하게 잘하네요.
이거 수진이가 쓴 편지나요? 이 편지가 뭔데요? 우리 수진이 정말 영구나. 야, 수진아,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해? 정말 영구나. 어? 아, 종합병원 건설자 아저씨들에게 수진이가 어유, 우리 수진이 이쁘게 썼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성주 서학교 1학년 2반의 리수진이라고 합니다. 약간 옛날에 초등학생들이 그 위문 편지 군 네. 그런 생각도 나고 말이죠. 근데 이렇게 영상이나 흐름이 말입니다. 상당히 우리나라 약간 좀 약간 옛날 느낌은 나지만 사실 유사한 느낌을 받아요. 그럼 이게 지금 북한에 많이 우리 드라마가 좀 유입돼서 그런 효과가 난 건 아닌가 하는 생각, 추측이 좀 드는데 어디까지는 추측이긴 합니다. 뇌피셜 같네요. 네. 바로 그날 저녁 죄송합니다. 난 텔레비전에서 크고 훌륭한 통을 일떠 세우는 건설자 아저씨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았어요. 그럼 몸 공감하여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어느 김정은 세상이 위원장이 그 불어오는 병원 훌륭한 건설 현장 통을 시찰을 갔다가 네. 제대로 안 됐다 해서 뭐 불같이 화를 냈다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북한도 가장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이제 그 생명과 건강 문제 의료, 아니겠습니까? 예. 의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내부도 다독이고 네. 외부에도 우리 문제 없이 잘 하고 있다. 셀프 방역을 잘하고 있다. 아마 이런 거 일환인 것 같습니다. 저 아이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죠? 목에다. 밑에 내려서 있네요. 예,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현장은요. 여기까지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엔 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나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검찰 인사가 실검 순위를 거의 다 차지했는데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 사퇴 소식 전해지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검찰 인사 딱 총평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이거 저 윤석열 총장계를 학살 정도가 아니고 전멸이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의 수족이 모두 잘려나간 것은 물론이고 추미애 장관하고 친한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들이 대검의 또 핵심 포스트에 다 들어왔어요. 공안 계열, 또 그다음에 특수수사 계열, 그리고 자기의 바로 밑에서 보좌를 하게 될 차장. 이 셋이 모두 지금 그 추미애 장관 측근 내지 하여간 자기하고는 각을 세운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어떻게 제대로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좀 척박한 환경이 됐다는 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강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주말에도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